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요즘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가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내 남편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 내 아내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내 배우자의 첫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지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녀를 또 그를 질투하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 배우자의 첫사랑에 관련된 얘기는 결국은 부부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오늘 부부회복 프로젝트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가 바로 내 남편의 첫사랑 때문에 생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요, 남편 대표로 김생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예. 설마 김생민 씨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내분이 첫사랑이시죠? 저는요, 제 아내가 첫사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기가 참 그렇긴 한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곤란한 얘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부부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쎄요, 사실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것처럼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의심이 조금씩 커지면서 뭐 의부증, 의처증으로 발전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정말 이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나 이외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 파트너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망상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미 본인이 설정을 해놓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하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짜고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참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 어른들이 네가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게 망상장애인가 보네요. 네네. 네, 망상장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과거의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준 과거의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근거를 사진이라든지. 네,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누구라도 다 그렇죠. 의심할 수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부증이다, 의처증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처증, 의부증, 정말 나는 정말 의부증인가 아니면 의처증인가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선생님? 네, 기준이 몇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예, 준비를 했는데요. 예. 자, 첫 번째. 얼마나 소중한 거면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네. 네, 배우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네. 배우자가 항상 눈에 있어야지만 안심을 하고 없으면 항상 자기가 어떤 환상과 이 어떤 상상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내가 혹시 나 없는 사이에 어디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의심할 다음 거.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아니면 소지품, 차 안 등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예, 옷도 뭐 뒤지고 뭐 네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 근데 이게 신혼 때는 네. 누구나 하는 건데 이게 의처증, 의부증이 될 수도 있는. 누구나 이걸 하지는 누구나 않죠. 해요, 이거를요? 아닌가요? 신혼 때 다 한 번씩 하지. 아, 해보셨어요? 네. 아내의 소지품도 이렇게 보시고 휴대전화도 보시고? 아니 메시지 같은 거 좀 구경하고. 아, 구경하신 거죠? 잘못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선생님. 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아, 그렇기 심각하네요. 때문에 어떤 이 상상 속에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딴 곳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벗어나지지가 않죠. 24시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심한 경우에. 자, 그리고 외도를 확인하느라고 배우자를 하루 이상, 어떨 때는 이틀씩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추궁하는 경우.
예. 일어나 나랑 예, 얘기해야 돼. 얘기해요. 어. 그래서 잠을 안 채운다는 경우. 잠공은 네. 안 근데 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어나 이러면은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너무 공손하게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왔어요. 안 자고 기다리는 거. 불 꺼놓고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화들짝 놀라는 이런 장면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잠을 안 재운가요? 아니, 네, 그건 뭐, 아니시고요. 네. 네, 네. 네. 하루 이상 안 잔 적이 있다. 한번 체크해 예. 보십시오. 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를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게 주로 이제 저한테 왔을 때는 네, 네. 배우자가 분명히 누군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예, 질문을 하면 육감으로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예, 거군요. 그러면서 정황은 있는데 사실을 밝히지 못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럼 정신적인 병이 네, 있는 이런 거고. 경우에는 거의 보면 직감이다, 육감에만 너무 의존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본인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본인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예.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를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 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남자와 여자의 그 근본적인 태어날 때부터 태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남자들은 아내의 첫사랑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암울해요. 뭐좀 걱정이 돼요. 아무런데. 의심이 돼요. 어. 근데 남자는 교육 과정에서 쿨해야 돼. 쿨한하게 쿨한- 이런 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밀려나. 남자답지 못한다. 그리고 쿨한 척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누굴 만난 것 같은데도 그럴 수도 네. 있지. 그러나 예쁘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항상 쿨한 척 해야 되니까 좀 남자는 안 그런 이게 근본적인 진짜 차이가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없어요.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표현을 예. 그냥 안 하고 예, 예. 할 뿐이고. 표현을 요거 속감정을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이제 이 차이지. 여자든 남자든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정말 사랑을 했다 이렇게 만약에 느껴지면 감정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그 어린 좀 그 이 순수했던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나하고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사랑에 대해서 너무 공공연하게 첫사랑이니까 뭐 어때? 너 만나기 전이니까 어때?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절대 금기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랑이 다 소중할 수는 있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첫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배우자에게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오늘은 실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던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결혼 후에 남편이 첫사랑을 만나서 외도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아내가 의부증이 시작이 되고 부부가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또 꾸며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보, 어? 이 여자 누구야? 무슨 여자? 혹시 나 만나기 전에 만났다던 그 여자야? 왜 당신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려줬다던 그 여자? 맞아.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었네. 기막혀. 아니 이런 사정 아직도 안 지우고 뭐 했어? 빨리 찾아 다 지워. 알았어. 나중에 내가 지울게. 나중에 언제? 지금 내 앞에서 당장 지워. 다 지난 일인데 이깟 사진이 뭐가 중요하다고 난리야. 난 중요하니까 당장 지우라고. 왜? 못 지우겠어? 내가 지워줘?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난리야. 뭐야? 이 여자 아직도 못 잊은 거야? 그래서 보고 싶을 때 사진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냐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이 멀쩡한 사람 잡지 말고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 아니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설마 아직 못 잊고 있는 거야? 뭐야? 이 사진 아직도 안 지운 거야? 아이 참. 요즘 들어 부쩍 야근이 잦은 남편. 그런데 문득 남편이 정말 일 때문에 바쁜 건지 의심하게 됐고 남편 이메일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는 메일을 보는 순간 배신감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갑자기 회식이 잡히는 바람에. 회식? 혜진이 만나고 온 건 아니고?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몰래 얼마나 만났어? 사람 바보 만드니까 그렇게 좋아? 여보,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 메일로 몰래 연락 주고받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바른 대로 말해.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그건 메일이 왔길래 답장을 한번 한 건데. 믿어줘.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 같으면 믿겠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바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 말이 그렇게 우스워?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당장 내놔. 어쩌다 보니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은 절대 아닙니다. 뭐해? 어제 얘기했잖아. 내일 출장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당신 출장 핑계로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만 좀 해. 일 때문에 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번에도 못 가면 나 진짜 회사에서 잘려. 회사에서 잘린다고 그러면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당신 같은 남자는 잘려봐야 정신 차린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으면 출장을 가든 어딜 가든 당신 맘대로 가. 자려고? 난 당신 얼굴만 보면 미치겠는데 당신 잠이 와? 그렇게 뻔뻔해? 또 왜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 그 여자 아직 만나지? 안 만난다고.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내가 뭐하고 다니는지. 당신 24시간 다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만 아니면 만나겠다는 얘기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우리 제발 좀 자자. 나 내일 출근하잖아. 출근하는 건 당신 사정이고 내 얘기는 아직 안 끝났잖아. 진짜 정말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내가 다른 거 다 참아도 밤마다 이러는 건 정말 못 참겠어. 당신이 뭘 잘했다고 이혼 얘기를 꺼내?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 그건 아는데 내가 더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제발 이혼하자. 위자료든 뭐든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이혼? 참,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죽어도 이혼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셔. 아내도 딱하고 남편도 딱하고. 근데 상처뿐인. 그쵸.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근원으로 가면 왜 이메일을 확인했을까? 남편 이메일을 이렇게 뒤져본 것부터 그냥 안 봤으면은 덮고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안 봐서 확인을 안 했으면 남편은 그럼 계속 그 여자를 만났을 것인가? 계속 이메일을 했을 것인가? 그렇죠.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 또 아내 멈출 입장에서 수가 안 될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남편의 외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심경을 선생님이 이제 싫어하니까 네. 실제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 원인의 근본적인 발달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네. 연애 때 아내가 남편 그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그 컴퓨터에 사진이 하나 저장돼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결혼하기 때. 전에. 예, 결혼하기 결혼 전에. 전에요. 예. 그래서 연애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자주 놀러를 갔어요. 남편 집에. 근데 이제 거기 폴더에 이렇게 이상한 글씨가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봤더니 여자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추억이 어땠는가를 이 여자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그때 당시에는 아주 과감하게 치워라 이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이걸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그 집에 가서 컴퓨터를 뒤져봤더니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폴더에 저장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걸 또 이름까지 바꿔서 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속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상황에서는요, 아내분이 좀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남편을 지금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네. 결국 남편이면서 지금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근데 남편분이 정말 실제로 외도를 하긴 한 거예요. 네, 외도를 그 첫사랑의 여자를 다시 이제 이메일 주고 받고 이러면서 몇 차례 이제 만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속마음도 외로움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아내는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그 나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가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외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상황에서 남편 입에서 이제 이혼 얘기가 나왔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지금 나한테 그렇죠. 이혼 얘기를 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로 이혼 못 해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부부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부들은 바로 이 관계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사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지쳤다. 너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마. 헤어지는 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헤어져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너만 빠져나가려고 해? 그렇죠.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일단 이 남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상담을 하셨으니까요. 네. 예. 예, 이 남편은 그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는 아내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쫓아다니고 굉장히 많이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몰두하시는 사람인데 그 결혼 전에는 아내하고의 사랑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사업적인 부분들 그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 네.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안정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주로 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밖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다, 무슨 회식이다, 야근이다, 출장이다. 그리고 그 이 활동량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내는 그 시간에 집에서 혼자 결혼 전에는 자기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아내대로 섭섭하죠. 예, 서운하죠. 제가 이제 아내분의 이 심리 상태를 보면 아내분은 우선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인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예,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은 지금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24시간을 남편만 바라보는구나. 네,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집착하는 성향이세요. 아.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몰두를 하면 이 아내분이 그것이 다 해답이 정답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시는 그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세요. 약간 과거로 따지면 탐정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의 관계가 추격자와 도망자 관계가 이렇게 그렇네요. 돼버리고 부부가? 선생님과 학생.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죄인처럼 학생처럼 항상 조마조마했다래요. 뭘- 추궁. 어. 혹시 또 뭘 걸릴까? 뭔지도 모르지만 뭘 걸릴까? 뭘 걸릴까? 항상 깨끗하고 다녀야지. 네, 뭐. 그래서 이제 밤에 들어갈 때면 오늘은 또 뭘 가지고 내가 걸릴까? 이거 가지고 많이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도 아내의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신 분이었죠. 네. 근데 실제로도 이 화면에서처럼 저런 그 막 강한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네. 극단적인 성택까지도. 네네,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는 남편한테 이제 많이 그 매달려 있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도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전화도 거의 뭐 한 60통 정도를 해요. 예,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너 지금 안 오면 죽을 줄 알아. 막 이제 이렇게 협박도 하다가 이게 세상에. 잘 안 예. 되니까, 응. 그러니까 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후회할 일 있을 거야.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놓고 사실 약을 드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남편이 아유. 집에 가봤는데 정말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서 위세척까지 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그러기 남편분이 때문에 정말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아내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 저 여자는 한다면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는 옴짝살짝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 생활이 사실 지옥인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겠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별거를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저한테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별거가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이혼도 이 답이 아니에요. 예, 부부 싸움과 뭐가 됐든 간에 아내께서 그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거를 선택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내분도 어떤 그 과거의 충격 같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 아내분은 어느 분하고 살았냐면 아빠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 예, 예. 근데 아빠가 이제 세 번의 이제 여자.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을 재혼을 하셨는데 세 번이나 재혼을 하셨군요. 3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엄마가 3번이 바뀝니다. 아, 새엄마. 네네. 예, 그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했던 예민하고 청소년 시절에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남자를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남자의 예. 외도라는 것에 예, 대해서.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요. 사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아내분의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한 이유도 이 아빠의 외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VCR에서도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전에도 외도만큼은 하지 말아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절대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다른 여자 만나는 거는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남편은 몰랐죠. 네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울면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럼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장인어른이 3번 결혼한 걸 몰랐어요. 그런 것까지는 이제 그리고 모르셨군요. 모르고 결혼식장에도 엄마 아빠가 다 나오셨기 때문에 예. 아, 그런가 보다 예. 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새어머니하고 또 안 살고 계시거든요. 또 다른 분하고. 예, 혼자 계시는데 이제 여자친구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남편은 그냥 두 분이 이혼하고 각자 이렇게 사시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아내가 청소년 시절에 상처받았구나라는 거는 몰랐던 네. 거예요. 그게 장인어른이 지금까지 총 5명의 여자와 사시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게 좀 끔찍한 추억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진짜 아픈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남편분께서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보다듬어 줄 수 있었다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었을 법한데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부주의하게 폴더에다가 사진을 다시 그렇죠. 예. 논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까지 상처받으리라고는 자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요. 지금 선생님하고 상담받고 나서는 굉장히 부부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많이
좋아지려고 서로 애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편안해졌고요. 조금이라도 정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폭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주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또 정리해봤습니다. 여보 어디야? 언제 들어와? 8시쯤에 집에 도착할 거야. 나 저녁 안 먹고 가니까 같이 먹자. 알았어. 얼른 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해서 남편 위치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이젠 남편이 약속한 시간까지는 먼저 전화하고 싶어도 꼭 참고 있습니다. 나왔어. 왔어?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밥 다 됐어. 알았어. 생각해보니 그동안 의심하고 추궁하느라 남편에게 약속을 지킬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남편에게도 기회를 주고 저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아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 이 앞에 산책 좀 가려고. 당신도 같이 안 갈래? 그럴까?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옷 좀 갖고 나올게.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에 아내에게 제대로 말도 못 걸었지만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나오니까 좋지? 가끔 나와야 되겠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근데 솔직히 자기도 나 때문에 힘들었잖아. 근데 너 사실 자기 100% 아직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알지? 알아. 당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 부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그동안 서로에게 받았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서로한테 원하는 거 뭐 한두 가지 정도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것만 지켜도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막 솔루션-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저러기가 참 쉽지도 네.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솔루션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저도 보니까 지금 또 흐뭇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려면 꼭 지켜야 될 약속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시까지 갈게 이러면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11시까지 갈게 이러면 11시까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동안에 아내는 그럼 기다려요. 안심을 하고. 근데 11시가 넘으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아내분이 계속 추궁을 하면서 어디야 언제 와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바꿔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아서 먼저 전화를 해주는 거죠. 남편이 5번 정도를 전화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야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한 2시간 정도 미팅이 있어. 그러니까 부서 미팅이 있으니까 2시간 후에는 갈게. 이러면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미리 보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극적이었어요. 남편이.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고 맨날 추궁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제안을 못했거든요. 근데 산책 가자. 오늘 밖에 나가서 영화 보자. 나 당신하고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요거를 좀 바꾸도록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요 3가지만 바꿔도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네, 예. 그렇군요. 아내분한테는 또 어떤 솔루션을 주셨나요, 선생님? 아내분은 계속 이제 추궁하듯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상상을 하고 계속 본인이 계속 시나리오를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썼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자기가 주인공
주인공이라는 거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 파트너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는 쏙 빠져. 그리고 다른 여성을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참해지고 점점 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선 멈추고 본인이 이렇게 힘든 거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인식하도록 도왔어요. 결국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동안 안 했지만 내 남편이 나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내 이 속감정은 바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하도록 도와드렸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외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무너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선생님.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결심하신 분들 정말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배우자 외도 후에 이런 것은 그것은 이제 독이다. 독인데 회피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내일 얘기하자. 네네. 좀 그러니까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피하고 슬금슬금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전화 끊어놓고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물론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회피하는 거는 점점 병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대화로 맞서야 되는군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두 번째는 번째는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제가 썼는데 네. 내 배우자가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살짝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좀 하는데 하얀 거짓말. 예, 이거는 믿음, 신뢰를 깨는데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냥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11시에 들어갈게 이러는데 11시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내 아내가 또 예민할 텐데요. 이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속감정은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는 이렇게 소중해. 나 알고 봤더니 당신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거야. 이 감정이 중요한데 계속 비난이나 공격으로 일관하시거든요. 요거 우선은 멈춰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 목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목표는 내 남편을 다시 이 가정으로 끌어서 나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야. 이 목표의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이나 공격으로 일관하는 거는 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배우자의 외도를 좀 미리 좀 친밀감을 가져서 그런 걸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네. 예, 예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평상시에 소통이 잘 되셔야 돼요. 이 당연한 소통이라는 거죠. 거는 두 가지인데 말로만 하는 소통, 대화죠. 그리고 성관계도 원활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잘 되는데 성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한다. 그러면 또다시 이 어떤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와 성관계를 꼭 잘 밀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 자꾸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방법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 부부 갈등은 외도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외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고 외도하시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 파트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는 꼭 그때그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해결을 꼭 보시는 것들을 꼭 가지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서로의 욕구를 모른 척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썼는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내가 관심을 기울여서 좀 노력하는 그렇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써주는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부부는 투명한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투명하게 서로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서로에 대한 속감정도 그렇고 오늘 일정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꼭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많이 만들어 가실수록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고 외도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부의 지름길입니다. 야. 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돼야 될 텐데 서로에게 그냥 부부라는 이름만 주어졌지 너무나 서로를 외롭게 두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정말 내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진정으로 도와주고 또 보다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 목요일 부부 회복 프로젝트는요, 이렇게 부부 극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부의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숙기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김생민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신 시청 소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 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 하는데요. 내일은 스타한의사 이경재 원장님 3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 20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